우리 회사는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회사는 목적의식은 확실한 회사다. 목적의식.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한번 지금 외부의 다른 네트워크 회사라든지 여러분들 다른 회사 다 가가지고 강력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돈 벌 목적은 있겠지. 돈 벌 목적. 돈을 벌어서 어쩌려고요. 돈을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그 목적의식. 우리는 위기 과정을 맞아서 소리 없이 우는 이 애들은 잘 사는 집 애들이나 못 사는 집 애들이나 얘들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맞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은 태어나면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권리에 맞는 의무를 다해주는 가정이 있고 위기 가정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지 아버지가 부모님이 죽어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건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부모님이 사업이 실패해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의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은 권리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런 애들을 우리 회사가 돈을 벌어서 그 애들을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도와주는 것도 잘하는 건데 애들을 거지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돕는다는 용어를 써서 나도 모르게 돕는다는 용어를 쓰지만 아이들은 돕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지예요? 도와주게? 내가 내 자식 교육시키면서 도와준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내 자식 밥 먹이고 옷 입히면서 도와주지 않잖아요. 의무를 다할 뿐이지. 그래서 학교 못 다니고 학원 못 가르치면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자기 자식에. 왜?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불쌍해서 우리가 도와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another home,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주는데 또 다른 가정이 사회가 돼야 된다. 사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머리 깎고 그러면 이모네 집이 미용실이라서 이모네 집에 가서 당당히 머리 깎게 하고 학원 다닐 때는 삼촌 집이 학원이니까 학원 가가지고 당당히 공부하게 하고, 예? 그 다음에 피자집, 떡볶이집, 예? 치킨집이 오고, 피자가 오고, 그런데 그것이 얘를 도우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너희들의 또 다른 가정이야. another home. 너희들의 의무를 다하는 가정이 있다고, 이 사회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의식입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생긴데 그 돈을 나를 위해서 내 재산 축적을 위해서 내가 집 사는데 차 사는데 예? 쓰겠어요? 안 써요. 쓸 일이 없습니다. 목적의식이 투철하면 저항이 올 때 저항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제가 고문은 당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사기꾼 예? 지방이나 총회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가지를 못합니다. 사기꾼 취급해가지고 제가 가지를 못해요. 예, 그래도 그런 거 끄떡 없습니다. 예, 끄떡 없어요. 왜 그래요? 목적의식이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만에 이긴 겁니다. 지금 이겨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저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정말 이제부터 저항이 거의 멈췄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정말 멋진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오미가 이제는 맞이가 됐어요. 지오미로 지금 벌어가지고 계열사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오미가 벌어서 G딜러, K딜러, 그 다음에 분여자나 이벤트 관리 사업자 먹여 살리는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지오미도 지금 기업을 세워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큰 혜택과 보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목적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적의식 중 하나는 제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에 보면 로봇가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가 있는데요. 이제는 개도 집에서 안 키우는 날이 와요, 개. 왜냐면 일본에
인공지능 개가 있어. 애완개가. 예, 애완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 그 애완견보다 더 똑똑해. 그래가지고 주인을 보고 멍멍해. 주인의 얼굴 눈동자를 보고 얘가 주인이 지금 위험하다 생각하면 119에 전화 안 해줘. 예, 우리 주인이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전화해줘요. 그 다음에 집안 공기가 안 좋잖아요. 얘가 집안 환풍기 다 돌려. 예, 냄새 나면은 얘가 다니면서 다 해. 그 다음에 엉덩이로다가 이렇게 비비면서 공기 역할도 다 해. 이런 애완견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앞으로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좋은데 인공지능이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업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 자녀들 직업을 다 뺏깁니다. 보험회사 싹 없어집니다. 보험회사 딜러들 싹 없어져요. 부동산 싹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운전수들, 택시 운전수, 버스 운전수, 트럭 운전수들 싹 없어집니다. 그것을 인공지능으로 다 운전을 다 하는 회사가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면 여러분들 5,000원에 목적지 가는데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택시 타면은 2,500원에 타. 처음에는 불안해서 안 타지만 아무 사람 없으면 다 타겠지. 2,500원짜리를. 에이, 죽다는데 탄다. 내구선에 타겠지. 그러니까 택시 운전수 못해요. 버스 운전수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무슨 직장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 잘리는 거예요. 다 잘리는 거예요. 이제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삼성에서 돈 줄, 자동차 샀다고 해서 현대에서 돈 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KT에서 휴대폰 회원 가입했다고 거기서 돈 줄 것 같아요. 안 줍니다. 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과 오너한테 다 가버리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한테 온 걸 회원들한테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서면서 아주 차디찬 자본주의로 여러분 앞에 들어설 거예요. 아주 차가운 자본주의요. 예? 형제도 돈 앞에는 형제도 없다, 가족도 없다. 아주 몸서리 치잖아요. 예? 서술이 버릇잖아. 예? 돈 앞에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칼부림 나고. 이제는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오면은 살벌한 시대가 옵니다. 살벌한. 자본주의에서 있다는 것이 공산주의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공산주의자라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가 아주 어려운 자본주의에서 살게 된다. 이것이 먼 얘기 아니라 4년 안에 온다. 4년 안에 온다. 트럼프 재임 기간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워너비 그룹이 800억 이상 투자했잖아요. 현재. 투자해가지고 뭘 했냐면 4차 산업에 남의 뒷공문이 들어가서 제가 800억을 투자했으면은 롯데마트 같은 거 몇 개는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걸. 그런데 하면 뭐 하겠냐고요. 예? 그런 거 해놓고 여러분들 또 와가지고 싸게 사세요. 그래가지고 그 롯데마트가 30% 마진 가질 걸 여러분들은 20% 싸게 해주고 10% 또 챙기는 그런 장사밖에 더 하겠냐. 여러분들 또 울고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미리 보고 거기다 투자하고 까짓거 10개 투자해가지고 2개만 성공하면 우리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우리 회사의 지분이 제가 100% 있었어요. 그것을 다 기부해버린 것입니다. 변호사 앞에서 기부했잖아요. 그것은 40%는 위기가정 아이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40%는 우리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한다 이거. 딜러까지 넉넉하게 살게는 못하지만 못해도 본부장 이상은 먹고 살게 하겠다. 그것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내가 죽었을 때 자식한테 아들아 그랬잖아요. 내가 본부장을 너한테 상속으로 주노라. 아버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아 딜러를 너한테 상속으로 주느라 아버지 그때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이럴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다는 의미는 그겁니다.
예, 그거예요. 이런 걸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뜻한 자본주의.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매우 차디찬 시대가 올 때 우리 워너비 그룹 울타리, 특히 지오미 울타리 안에 있는 분들은 따뜻한 자본주의 올 거예요. 여러분 120세까지 사실 수 있어요. 120세까지. 왜 120세까지 사냐면 우리가 줄기세포 하잖아요. 줄기세포. 예? 그래서 여러분 받는 G코드 있죠? G코드 갖다가 줄기세포 긁을 수 있어. 예. 근데 우리는 줄기세포가 지금 일본에서 했을 땐 1200만 원인데 우리 원가는 무진장 싸요. 그 만성 유통 원가를 저희가 400만 원 내면 여러분들은 400만 원에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도 1200만 원. 예? 그래서 10년에 한 번 맞을 걸 우리는 10년에 3번 맞으면 그만큼 더 오래 사는 거예요.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예. 오래 사는 거 아유 그냥 살면 뭐 그냥 죽는 게 낫다.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했는데 계속 C코드, C포인트, G포인트 계속 나눠주잖아요. 전 세계에서 버는 거 갖다가 나눠주려고 한다. 안 나눠줄 수는 없어. 왜? 기부해버렸기 때문에. 예, 저희 지분을 다 기부해버렸기 때문에 시스템대로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예, 수입이 없으니까 못 나눠주는데 수입이 있으면 나눠주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회사 시스템. 안 나눠주면 사기예요. 제가 사기. 예, 그래서 자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그룹이다. 우리 회사는 그런 겁니다. SRM 시스템 때문에 경찰청에 5번 불려간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n분의 1 시스템 때문에. 자, SRM 시스템이 뭔지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제가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지난 매출, 어제 매출, 지난주 매출, 지난달 매출 뭐 이런 거예요. 지난 매출에 대한 공로를 사람마다 차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파란색 칠했잖아요. 지난 매출, 과거 매출. 예? 과거 매출에 대한 회사의 수익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제공하는 것을 뭐라 할까요? n분의 1 마케팅 아닙니다. 그걸 수당이라고 합니다. 수당. 자, 네트워크 마케팅 가도 수당 있고 판매점에 가도 수당 있고 방판에 가도 수당이 있잖아요. 수당. 수당은 뭐냐면 과거의 매출에 대해서 내가 한 과거의 매출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제공하잖아요. 그죠? 수당은 과거 것에 대해서 제공해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공적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제공해요.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수당. 수당. n분의 1은 그게 아니라는 거겠죠, 지금? 예, 두 번째 질문. 기업들이 과거의 매출이 아니라 미래의 매출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뭐라 할까요? 광고라고 합니다. 광고. 맞죠? 광고는 100% 광고한 만큼 돈이 들어온다라는 보장은 없어. 그런데 안 하진 않아. 신문 광고를 하든 TV 광고를 하든 인터넷 광고를 하든 그냥 안 되면 옥상에라도 광고를 하든 없으면 현수막에라도 광고를 하든 광고는 뭐냐면 과거에 내가 매출에서 얻은 수익 중에 일부를 미래의 매출을 위해서 따는 거예요. 이게 광고예요. 광고. 자, 기업은 수당을 주든지 광고를 하든지 이걸 해요. 수당과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광고 비용을 광고 매체에다가 주지 않고 조직원들에게 직급별로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n분의 1 수당이라고 하고 정확하게 하면 지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오미에서 워너비 그룹에서 하는 것은 왜 경찰청에서 우리를 수당으로 이해하고 얘네들 유사수신 아니냐 다단계 아니냐 저를 조사한 거예요. 근데 언어는 우리가 수당이라는 언어를 썼어. 근데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는 과거에 공적으로 수당을 준 게 아니고 그러면 각자 따로따로 수당을 줘야 돼. 근데 우리는
본부장은 본부장끼리 똑같이 줘. 일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줘. 맞죠? 뭐야, 똑같이 줄 수가 없잖아. 일을 잘하는 사람은 많이 주는 게 수당이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덜 주는 게 수당인데, 우리는 똑같이 주는 거야. 그건 무슨 의미냐면, 과거에 거에 대한 공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미래에 더 매출을 일으켜달라고 투자한 거예요. 광고비로 줄 돈을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걸 TV 광고 했으면 거기서 매출이 일어났을 건데, 그 TV 광고하는 돈을 40%를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나눠준 겁니다. 직급별로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이런 거니까 이거는 수당이 아니라 지원금인 거예요. 이번 달 더 열심히 뛰어달라고 지원을 줬더니 지원금은 받아먹고 안 움직여. 어쩔 수 없지 뭐. 광고에다가 광고를 했는데 광고빨이 안 먹힌 거랑 똑같은 거예요. 했는데 안 움직여. 그래도 믿고 다음 달에 또 지원금을 줬어. 또 지원금만 받아먹고 안 움직여. 에이, 또 줘보자. 그래서 또 세 번째 줬어. 근데도 안 움직여. 그러면 지원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안 줘야 지원금이죠. 안 줘야 지원금이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원금에 들어온 분들이 우리는 열심히 뛰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이 G딜러, K딜러, 분뇨사업자 안 움직이는 사람한테 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지만 안 움직이면 안 줘요. 안 주는 게 당연한 거죠. 광고를 계속 했는데 맞으면 무슨 광고 업체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광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광고 효과가 무진장 좋다고 그래가지고 광고를 했는데 한 달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 두 달째도 효과가 없어. 세 달째도 효과가 없어. 그러면 그 집에 광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센터에 한 번도 안 온다든지 뭐 문자를 보내도 문자를 전달을 안 한다든지 사장이란 직급을 가지고 있거나 본부장 직급을 가진데도 직급에 대한 지원금 받는데 안 움직인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원금이 차단됩니다. 차단을 안 하면 투자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수신이 되는 겁니다. 투자는 돈만 넣으면 그 집이 여행을 가든 집에서 놀든 뭘 하든 계속 줘야 되잖아요. 투자에 대한 수익을. 우리는 투자가 아니라 매출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직급자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3.3%를 떼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나눠주는 것은 언제 멈출 건지는 본사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멈춰야 돼 말아야 돼. 계속 줬는데 효과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원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수당이 아닙니다. 광고비를 교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SRM 시스템이 소셜, 우리 공동체, 소셜, 릴레이션, 공동체끼리 끈끈한 이렇게 인맥을 연결하는 거, 릴레이션, 마케팅. 우리는 공동체끼리 이렇게 끈끈한 관계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그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에 조사받으면서 뭘 입증한 거와 다름없냐면 우리 회사는 수당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유사수신 투자에 대한 이익 준 것도 없으니까 유사수신이 아니다. 수당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나 방판이나 다단계가 아니다. 이걸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달라요. 다르니까 다른 걸 사람들은 틀렸다고 해요. 틀렸다고. 다른 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다. 이거 법을 어긴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따뜻한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만든 우리 독특한 기법이에요. 이게 독특한 기법. 누가 만들었어요? 이건 인공지능이 만들진 않았어요. 자, 4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40분. 저 뒤에까지 들려야 되니까 힘들어. 소리 질러서 해야 돼서 힘들어요. 자, 회장님, 지금
여기서 유튜브로 들으면 스피커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시차는 그냥 해보는 게 좋아요. 예, 그건 더 어려워요. 예. 네. 잘 들려요? 네, 네. 그러면 조금 약하게 해도 들려요? 예, 예, 좀 약하게 할게요. 자, 지오미는 두 개의 날개로 날죠. 하나의 아이템의 날개는 뭐냐면 매기 요소예요, 매기 요소.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이지는 건조기예요. 건조기 이름을 진공으로 다 했기 때문에 진공건조기라 했다가 너무 기능성이 강해서 우리 건조기 이름을 원형 건조기로 했다. 무슨 건조기요? 원형대로 만들어내잖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조시킨다 해서 원형 건조기. 지금보다 낫죠? 예, 원형 건조기. 예, 그래서 원형 건조기와 매기 요소 이 두 날개로 우리 지오미가 전 세계로 날아갈 거다. 예, 비상하는 것을 얘기하는 매기 요소와 원형 건조기. 매기 요소는 여태 얘기했잖아요. 이 매기니까 아직도 고기 매기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고기 매기는 어이자를 쓰잖아. 매가 어이자잖아요. 우리는 아이의 아이. 예, 그게 달라요. 우리 매기 이 효소는 뭘로 만들었냐면 매기 미생물로 만든 거죠. 효소는 누가 만드냐면 미생물이 만드는 거예요. 미생물.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효소 있잖아요. 효소 호르몬은 뭐가 만드냐면 장에 있는 미생물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미생물이 만들었냐에 따라 그 효소의 강도와 세기가 달라요. 어떤 미생물이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매기 효소는 무슨 미생물이 만드냐면 매기 복합 미생물이 만든 거예요. 매기 복합 미생물은 어디서 만들어냈냐면 제일 처음에 매기에서 만들어낸 건 맞아요. 매기가 이렇게 점액질이 많잖아요. 예, 매기 어렸을 때 잡아본 사람들 보면 끈끈해가지고 못 잡아. 이게 잡으려고 위험하면 예, 이렇게 점액질을 막 끈끈하게 만들어내. 그 다음에 전기를 띄어요. 매기가 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특수한 미생물이 있어요. 그 미생물을 뽑아내고 갈대 뿌리에서 뽑아내고 그 다음에 특이한데 그 100년 이상 된 기와장 있죠. 기와장. 그 기와장이 100년 동안에 비를 맞고 예, 거기에 막 별별 예, 미생물들이 오가고 미생물끼리 기와장에서 싸우고 뺏으려고 뺏기려고 100년 동안에 거기서 있으면서 겨울에는 혹한에 겨울을 그냥 기와장이 다 맞죠? 여름에는 또 예, 햇빛을 그냥 다 맞고 있죠? 그러면서 그 기와장 안에 겨울에도 강하고 여름에도 강하고 예, 온갖 예, 실험을 겪은 미생물이 있었어요. 그게 합쳐졌어요. 합쳐졌는데 또 다른 미생물이 있는데 그것은 비밀이에요. 예,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생물 이름이 뭐라고요? 매기 복합 미생물이에요. 그 매기 복합 미생물이 만든 효소가 뭐예요? 그게 매기 효소예요. 이게 매기 효소. 우리 매기 효소는 별의별 일을 다 잘하는데 얘는 800도에서 안 죽어. 800도에서. 그렇게 우리 물 끓이는 것은 왜 물 끓여요? 물에 있는 나쁜 균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100도 이내에서는 다 죽는다고. 그죠? 100도 이내에서는 다 죽어야지 되는데 얘는 800도에서도 안 죽어요. 800도에서 안 죽는데 몸을 해롭게 하는 미생물이면 인류의 재앙이에요. 근데 얘는 몸에 무진장 유익한 일만 해요. 좋은 미생물이에요. 좋은 미생물. 예, 그래서 좋은 미생물에서 만든 효소가 좋은 효소가 나오는데 얘는 악취도 없애죠. 그 다음에 돼지도 막 4시간 만에 뼈채, 막 살채 다 없애버리죠. 그 다음에 물을 정화시키는 일도 하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당뇨든 고혈압이든 막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일도 하죠. 성분 변화도 일으켜요. 소고기를 이 효소랑 같이 소고기를 불판에다가 익히면은 소고기 기름이 바뀌어. 찬물에 그냥 싹 식히는 기름으로 바뀐다고요. 예, 그리고 전분이 나와, 전분. 밀가루에서는 전분이 나오는데 쌀에서도 전분이 나오고 귀리에서도 전분이 나와요. 얘 효소가 뭐 없는 걸 막 만들어내버려요. 얘 특이한 애예요.
그래서 성분 변화도 일어나죠. 보존력도 좋죠. 그래서 우리 효소랑 같이 해놓으면 상온에서도 잘 안 상해입니다. 예. 보존력 있죠. 성장. 이제 이 애에다가 어린애에다 이유식을 줄잖아요. 이제까지는 애기에다 우유 분유 먹고 아니 그러니까 그 모유 먹고 분유 먹고 조금 더 크면 이제 성장을 잘하라고 이유식을 먹이잖아요. 이유식을 우리 효소로 발효시켜서 이유식을 만들면 매기 효소 이유식이 나오면 얘가 성장이 그냥 쑥쑥 일어난다는 거. 성장이 이런 성장을 주고 맛을 좋게 하는 이 조미 효과도 주는 것이 우리 매기 효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매기 효소를 이제 처음 매기 효소로 귀리에다가 발효시킨 귀리를 분말로 만든 걸 처음 유통한 거예요. 이제 하나 했는데도 막 당뇨가 좋아지고 혈압이 좋아지고 막 장이 좋아지고 냄새도 안 나고 막 했죠. 이제 하나인 거야, 하나. 오늘 쌀 발효시킨 거 가지고 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귀리를 보리차처럼 귀리를 통귀리를 덮는 거 알죠? 덮어가지고 가져가지고 얘를 보리차 끓이듯이 끓였더니 신기한 일이나 보리차를 한참 끓이니까 얘가 속알이 이렇게 터져. 이게 팝콘 터지듯이 예, 탁 터지면서 안에서 그 누룽지의 구수한 맛이 나고 겉에서의 보리차 맛이 나. 근데 아주 희한한 맛이 납니다. 보리차 저리 가라요. 누룽지 저리 가라가 나와요. 예, 맛있습니다. 그거 제가 해봤는데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효소를 이제 미나리를 하기도 하고 쌀을 하기도 하고 밀을 하면 우리나라의 빵 시장이 확 바뀔 겁니다. 빵 시장이 바뀔 거예요. 왜? 빵을 먹으면 당뇨가 심해져요. 빵을 먹으면 성인병이 늘어난다니까요. 근데 그 밀가루를 우리 효소로 바꾸면 빵을 먹었는데 당이 떨어져. 그러면 실컷 빵 먹을 수 있잖아요. 빵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떡은 안 먹는데 빵은 먹잖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소아당뇨도 오고, 예? 청년당뇨도 오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빵 먹지, 라면 먹지, 과자 먹지, 피자 먹지, 이러면 우리는 유전자가 무슨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면 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쌀 유전자. 예, 유전이 부모대부터 조상대부터 DNA가 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쌀 먹으면 병 생긴다는 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그거 다국적 기업, 밀을 유통하게 한 다국적 기업에서 전부 만들어낸 사기꾼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 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은. 그래서 쌀을 적당히 먹어야 돼요. 예, 왜냐면 우리 뱃속에 있는 미생물이 쌀을 바꿔서 뭔가 좋은 효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로 부모로부터 유전받았어요. 우리 배는 그게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물을 먹고 외국 음식을 먹으면 풍토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내 미생물이 효소를 많이 못 만들어내요. 낯선 걸 잠깐만 봐서요. 그래서 풍토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자주 안 나갔다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된장 아니면 우리 효소, 미생물이 꽉 집약되어 있는 거, 예, 그런 간장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물에다 타서 수시로 먹어야 돼요. 예,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갔다가 저녁 때는 간장이나 된장을 탄 물을 꼭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설사하고 막 이런 거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쌀에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쌀을 우리 효소로 발효시켜가지고 젊은이들을 먹이려고 하고, 쌀을 안 먹으니까 뭐 이어왔던 간에 사회가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그들은 밀가루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밀가루 먹으니까 우리는 밀을 발효시켜서 그걸로 만든 빵, 그걸로 만든 라면, 그걸로 만든 모든 식품을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한다.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겁니다. 이 악취만 해도 예, 입냄새 없애야 되죠. 그 다음에 땀 냄새 없애야 되죠. 노인 냄새 없애야 되죠. 화장실 냄새 없애야 되죠. 발냄새, 방구 냄새, 예, 냄새 없앨 것만 해도 그냥 수두룩해. 동물 냄새, 애완견 냄새 싹 우리가 없앨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몽골에 왔을 때 우리가 돼지를 4시간 만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4시간 만에 돼지 사체를 없앤다 그러니까 몽골 장례 문화를 바꿔봅시다. 이러고 나오더라고. 이제는 시신을 태워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라 시신을 흔들어서 싹 없어지는 예, 그런 장례 문화도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들 걱정할 거 없어. 예, 저희한테 얘기해요. 싹 흔들어서 예, 흔적도 없이 없애줄 수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예, 조폭연합회에서 우리 걸 갖고 싶어가지고 조폭연합회에서 예, 주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 효 나왔어요? 아, 자, 예, 고추 나왔습니다. 예, 아까 다 보셨죠? 그거 누구예요? 예, 그거 누구? 요 앞에다가 놓고 하면 좋은데 얘가 자꾸만 그 진공을 계속 거느냐고 예, 컴프레서 돌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밖에다 놓으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뭐 믿지 않을 사람은 없잖아요. 예, 믿지 않을 사람 없어요. 자, 이제 1시간 얼마 만에 예, 지금 건조된 겁니다. 예, 아까 그 생 만져보셨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고추가 1시간 만에 지금 건조돼가지고 이렇게 모양 가지고 나오는 게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직 뜨겁죠? 자, 흔들어 보세요. 소리가 납니다. 자,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요게 생이고 요게 건조한 거잖아요. 예, 원래 저희가 대전에서 가져온 거는 이렇게 조그만 거였잖아요. 지금 이제 막 건조한 거잖아요. 이렇게. 예. 소리 나죠? 예.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넘기세요. 자, 하시면 안 되고 뒤로 넘겨주세요. 이건 저쪽으로. 내인데 향 비슷한 모양 그대로니까 이건 생. 네. 네. 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분들은 조용히 보시고 강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나온 게 귀리요소 분말인데 이것이 자, 확인할 것 다 확인해가지고 고려원에서 당당역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그 당뇨에 좋은 식품으로다가 건강 보조 식품으로다가 등록이 됐어요. 당당역 예, 귀리 갖다 하는 건데 지금 또 오늘 고려원 회장님하고 당당역 말고 당뇨에 포커스 맞춘 게 아니라 이제 나이 든 분들 온몸에 건강에 좋은 거 예, 그래서 홍삼하고 당 조절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유황하고 막 이제 이래서 복합된 게 나와요. 그게 우리 매기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고려원에서 만든 게 홍당원. 오늘 이름을 줬어요. 홍당원. 예, 홍당무가 아니라 홍당원. 예, 홍당원. 예.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쏟아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얘는 TV 홈쇼핑에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넷 TV에 통해서 TV 홈쇼핑으로 다 나가게 될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 자, 이게 매기효소 원액 100장미 추출물. 예, 요건 제가 편집한 거지만 요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자수하여 광명 찾아야지. 아니, 제가 여러분들이 효소 그 사례 발표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적었어. 그 단톡에 올린 거 이렇게 딱 보니까요. 잠들 때까지 남편이 긁어달래가지고
저한테 긁어줬대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복용하는 약 때문에 간에 무리가 주면서 계속 가렵대요.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긁어주다가 효소원에 생각해서 긁어주는 데를 뿌렸대. 그러니까 직접 뿌려주니까 긁어대지 않고 잤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가렵지 않더래. 남편이 가렵다는 얘기를 안 하더래. 그래서 여보 왜 가렵다는 얘기 안 해? 라고 했더니 이제 가렵기 시작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간단한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장금옥 씨는 어디 있어요? 예. 오른쪽 팔꿈치가 파열되어 팔을 올리지도 못했는데 백장미 추출물 효소 원액을 바르고 팔이 올라간다고 했다. 맞아요? 예. 올라갔고 또 양동생 백장미 액은 이게 뭐예요? 양동생은? 양동생 양순 동생입니다. 양순. 양동생이란 분이 통증 진짜 제 팔도 좋긴 좋았는데 입이 다 얼어 매운 음식 못 먹은 지 3, 4년 됐는데 이 액을 부르고 이제 3살이 차고 입이 안 아팠다. 그건 뭐냐면 입이 왜 허르면 한 3일만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게 맞는데 왜 이분은 3년, 4년 입이 계속 허냐면 입 안에 미생물들이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세팅이 잘못돼가지고 자꾸만 헐게 만드는 균들이 여기가 세팅이 된 거예요. 입에서 냄새 나는 사람은요, 입에 음식만 오면 음식을 부패균들이 발효하면은 썩은 냄새가 나는 거고 발효균이 발효하면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 것처럼 입에서 고약한 냄새 나는 것은 이빨에 고기 먹은 거, 음식 먹은 게 꼈다 그래서 냄새 나는 게 아니에요. 냄새 안 나는 사람은요, 고기 먹은 거 하고 밤새 자고 아침이라도 냄새 안 나요. 왜냐면 그것을 발효를 시키거든. 입이 발효균이 세팅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 효소를 입에 물고 2시간만 딱 물고 있어. 2시간. 왜? 미생물을 세팅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해요. 30분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2시간 입을 딱 물고 있거나 물었다 뱉고 물고 해서 딱 해놓으면 미생물들이 나쁜 미생물에서 좋은 미생물로 세팅이 싹 바뀌어. 그러면 내 입에서 냄새 나는 게 향기로운 냄새로 바뀌는 거예요. 입을 헐게 만드는 균들이 이제는 이 세포를 이렇게 치유하는 균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 우리 효소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야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현상 보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알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그 측만추 있는 분. 어느 센터인지 모르는데. 거기도 광주센터 우리 유영준 사장님. 예, 이런 분이 허리가 안 아파가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시험 현장에서 숙여서 세수를 못했는데 무심결에 숙였는데 숙여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럴 수가. 왜 그러냐면 이실직고 해야 돼요. 이 얘를 그 백장미 추출물을 제가 줬거든요. 디자인세 걸. 이거 갖다 해봐라 했더니 21일을 발효를 시켜야 돼. 21일. 그 계란이 부화되는데 며칠 걸려요? 21일.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천사가 딱 오는데 21일 걸렸어요. 그래서 21일을 또 희한하게 미생물을 발효를 완전히 시키는데 21일 걸려야 되는데 우리는 행사를 지금 그 3차를 완료시키고, 예? 승급시키고 바로 그때 행사를 때려야 되는데 뭐 중간에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7일 발효시킨 거를 갖다 빨리 가져와. 예, 몰라. 예, 우리 회원들은 7일 발효시킨지 색깔은 똑같으니까 모를 거야. 7일만 빨리 가져와. 그랬더니 근데 너무 조그만 차가지고 몇 명 오는데요. 700명. 700명 안 되는데요. 10배 시작해 10배. 그래가지고 이실죽고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21일 발효시켜야 될 걸 7일만 발효시킬 거고 걔를 10배 물을 희석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그걸 주니까 제 마음속에 야 효과가 있을까? 이랬던 거예요.
근데 막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회개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다면 진짜 20일을 발휘시키고 10배 시석신 자는 그 원액을 이제 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가 제가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 기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20일을 발효시키는 날이 4월 며칠인가요? 4월 초대입니다. 예, 왜냐면 우리가 18일 행사했으니까 19일부터 21일째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 행사 오는 사람한테 또 다 주냐? 행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팀장 승급하는 사람들, 예, 이 5차에 예, 뭐 선물의 프로모션의 개념이 아니고 주긴 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다 줄 수는 없고 가려서 줘야 되는데 요번에 안 친 게 1톤을 안 쳤습니다. 1톤. 1톤을 안 쳤으니까 1000리터잖아요. 그래서 200리터, 원액이니까 200ml, 200ml, 우유 200ml, 우유가 200ml죠? 예, 그만큼. 그래도 그게 아마 기존에 나눠진 것보다 20배에서 30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 10배 희석 안 했만 해도 10배 효과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담아서 줘보려고 해요. 예. 지금 앞에 있는 게 200ml입니다. 요게요? 예. 예. 요게 200ml. 이거 200ml 맞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래서 요걸 원액을 드려보려고 해요. 한번 해보시라.